반갑습니다. 김재기입니다.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험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. 이제 시험 본 지 한두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이 시간에는 이 경찰학교론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됐고 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떻게 점수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번 시험의 특별한 이슈를 본다라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문제를 보면은 40문제를 보면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 볼 게 이제 그 경찰 기초 이론으로 넣어놓았던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앞으로 12번, 11번, 12번, 13번 요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이제 이 내용은 생활안전 파트에 들어갈 내용인데 앞부분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. 이제 이건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파트로 해서 이제 15% 내외로 이제 출제 빈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생활안전 파트에서 이제 대거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안전 파트 기준보다는 이번 시험은 이 경찰 기초 이론 기준으로 시험 출제가 되지 않았나,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 교재는 지금 현재 앞부분으로 기초 이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별한 이슈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경찰이 그 1번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,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40문제를 쭉 저도 한번 풀어봤습니다. 풀어봤는데 외국 경찰이 보이지가 않았어요. 그러는데 아마 제 추측기로는 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외국 경찰이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광구 경찰국이 이제 7국에서 6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오답성 있는 부분들, 외국 경찰은 우리 한국 경찰 조직같이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조직이 우리나라 바뀌듯이 자주 바뀌잖아요.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도 외국 경찰 관련해서 출제를 해서 올렸다가 아마 그 5, 6, 12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이제 이 외국 경찰 관련해서는 아마 대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2차가 됐던 앞으로 시험이 됐던 외국 경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볼 때에 그 외국 경찰을 버린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외국 경찰이 안 나와도 그 부분을 배우면은 한국 경찰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이론들이 됩니다. 그래서 외국 경찰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계속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슈로 잡아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찰행정법인데 제가 작년, 그러니까 2021년 9월 16일자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보셨더라고요. 한 4, 5천 건 정도 보셨던데 그때 제가 그 경찰행정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경찰학의 기본 패턴을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오늘까지 소신 있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경찰행정법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거듭 정의를 내려드립니다. 경찰학에서 말하는 경찰행정법은 우리 구급이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행정법 이론이 아닙니다. 경찰학은 행정법 이론을 가지고 오는 건 맞죠. 그런데 경찰학에서 맞는 이론으로 재탄생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작년에 9월 달에 그 유튜브에 올려드린 이 내용들 뭐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한 6개월 전에 제가 이 범주를 정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경찰행정법의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쓸데없이 행정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특이 이슈이고 여러분들 뭐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행정법적인
요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나와봐야 이제 문제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 출제 비율이 나와 있는데, 자,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내외라는 표현이 있는데, 내외라는 표현을 되게 저도 강조를 했는데,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경찰행정법 관련해서 35%인데 이번 시험은 32.5%, 그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습니다. 경찰에게 기초이론을 요번에 그 범죄하고 지역사회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 프로테이지로 넣었을 때 30%인데 20%로 해서 그거를 집어넣었어도 아주 적게 출제되는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경찰행정학은 15% 내외를 임용령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25%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경찰 활동이 이제 강론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5% 내외인데 20%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국경찰사인데 한국경찰사 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2.5%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무엇을 시사를 하냐면은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데 내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.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그 시험 출제의 그 비중,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론 문제가 10문제, 조문 문제, 이제 이론과 조문이 이제 합해진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습니다. 28문제로 조합을 했습니다. 판례가 이제 그 강학생의 요 문제까지를 판례로 넣어서 2문제로 봤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문제라면은 특징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3번의 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모의고사에서도 그 지문으로 등장을 시킨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, 5번에 이 더티 헬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답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들러리 지문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지문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이점 앞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, 12, 13이 이제 생활안전 파트 부분이 앞부분으로 기초 이론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고,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답 고르는 데에는 우리가 그 셉티드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문이 등장을 했습니다. 이제 이미지 같은 부분들이 하나가 등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걸 고른다라면 23번의 스토킹 관련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 제 특강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특강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. 이 부분들, 이제 이 부분들을 뭐 보신 분들은 그 가볍게 푸셨을 거고, 안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찍어야 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25번 판례가 나왔는데 기존에 뭐 기출된 것과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종합해서 판례를 출제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32번부터 해서 눈여겨 볼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 경찰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행정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또 10% 내외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뭐 작년부터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요 관련해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5문제, 이게 5문제 반 정도, 아니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고, 38번 특허를 판례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해줬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 40번 문제인데 40번 문제가 이제 외사판트로 이제 분류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경찰청
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면 아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영장 심사관이나 수사 심사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 부분들은 우리 인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런 수사 부분들을 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그 제도로 들어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문이 국가정보원법 관련해서도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이관을 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검사는 기소 업무를 하고 특정 6대 범죄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는 이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기출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에게 지금 제가 막 들어오는 순간까지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 우리 학생들 점수를 보니까 평균 한 86점 정도, 한 몇십 명 정도가 저에게 문자를 했는데 경찰학 평균을 내보니까 한 86점 정도. 물론 이제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중정도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하하기에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몇 문제 있기 때문에 중하 정도 잡아서 저는 요번에 경찰학 커트를 82.5 정도를 조심스럽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앞으로 개평 경찰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이제 이 프로테이지를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외라는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딱 고정 픽스해 가지고 몇 문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.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, 그래서 어느 부분을 버린다, 어느 부분을 공부한다,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험이 요거보다 더 딥하게 더 학문적인 부분들 또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올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번 시험이 생각보다 점수대가 경찰학이 40문제 처음 보는 것 치고는 높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시험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한두 문제 차이가 당락을 좌우하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암기적 요소가 최소화됩니다. 그리고 40문제 오늘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가 문제를 풀었을 때 한 20문제 정도 가면 지칩니다. 그 다음에 뭐 두음 암기도 아주 필요합니다. 요긴합니다. 알고 두음 암기를 쳐야 되고 알고 암기를 해야만 이렇게 긴 문장이 등장했을 때 응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프로테이지에 편식해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개정 전부터 공부했던 그 중시생이나 인시생들이 있잖아요. 아직도 20문제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확 요번에 좀 변화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, 자꾸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.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그 기회가 있어요. 그런 얘기를 했는데 4년을 공부한 학생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6개월 단위로 시험이 떨어지면 6개월 단위로 그 패턴을 계속하다 보니까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. 그런 학생들은 확 패턴을 바꾸면은 1, 2년이면은 끝장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인식을 전환하는 시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, 요번에 이제 특강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특강을 보신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 각종 위원회도 요번에 이제 조금 딥한 것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고, 개정법령도 이번 경직법의 개정법령 조문이 등장을 했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에서 등장을 하니까 잘 좀 챙겨 보시는 그러한 그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자세한 40문제는 제가 지금 총평이 끝나는 즉시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경찰학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러한 그 시점인데 저를 믿고 따라와준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